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사랑 없는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추진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보통 리더십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라고 해서 연애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 연애에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른 일보다 연애가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릴 때부터 어디서는 조장, 반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유심히 봐주세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요. 바로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지배욕이 강하고 냉철해요.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를 하나 잡으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죠. 결단력이 필요한 리더에게는 모두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연애할 때는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냉정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애인에게도 경계심을 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는 남자는 나쁜 남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해요.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죠. 두 번째,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3가지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애할 때마저 내가 뭘 얻을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에 상대방은 금방 지치고 결국 연애는 얼마 못 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성향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품 넓은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항상 자기랑 비슷한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또한 어둠의 3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확률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수의 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다정함, 신뢰, 친근함, 개방성 등의 내면의 특징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신뢰나 친화적인 태도는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연애 상대의 내면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중요시하는 건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처럼 겉으로 보이는 요소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 많고 직업만 빵빵하면 인성은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친밀한 관계나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뭘 얻을 수 있느냐니까요. 다정한 사람이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인 거죠. 예를 들면 상대가 웃으면서 친근하게 다가와 칭찬을 하는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속으로 뭐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돈과 직업으로 연애 상대를 고른다면 결국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겠죠. 둘 다 서로에게는 딱히 애착이 없고 각자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의 연애라 벌써 끝이 보이지 않나요? 만약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왔다면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연애를 왜 하지? 연애의 목적에 대해 자문해 보는 거죠. 행복인지, 편안함, 발전, 미래, 성숙 등 무엇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즘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목적이 명확할수록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일단 연애의 목적을 확실히 정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연애 상대는 누구지?
돈, 직업, 외모 다 좋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받고 싶은 사람, 재밌는 사람, 편안한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등등 말이에요. 그게 정해지면 다음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고 싶지? 그동안 연애하는 나에게만 집중해 왔다면 이번엔 우리의 연애를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등등. 우리 연애가 됐을 때 그 관계 속에 나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쁜 연애는 이것을 유발한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자신을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힘껏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날 전혀 도와주지 않는 친구. 두 번째, 칭찬을 안 해주면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뭐라고 하는 아빠. 세 번째, 내 감정과 기분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내 애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볼게요. 미시간 대학의 알란 테오 교수는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25세부터 75세까지 4,642명의 성인 남녀가 10년간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테오 교수는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연인이나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당신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나요? 어려울 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비난하나요? 상대방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짜증나게 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죠. 인간관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10년간 연구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인간관계의 세 그룹 중 안 좋을 때 우울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구 결과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관계는 바로 연인관계였어요. 연애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보다 우울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죠. 자신을 감정적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2.2배나 높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나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울증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자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출혈, 암 발병률 등 수많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연애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해요. 이건 좋은 방향으로도 그렇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연애를 하느냐는 거죠. 우울한 연애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좋은 연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을 주지만 나쁜 연애는 단순히 행복하지 않은 걸 넘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연애에 대한 미련이나 인간적인 정을 떠나서 본인을 위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애정 없는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